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신 로봇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제 프라탑에서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꺼낼 때 이제 좀 부담 없이 가볍게 만들 만한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한 2개 정도 추려졌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3개 키트 만들 예정이라고 이제 소개는 했었는데, 걔네들은 좀 쉽게 뚝딱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 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혹은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라 가지고 그건 이제 차차 좀 여유 봐가면서 그죠?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될 것 같고, 좀 그래도 좀 뭐 도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담 없이 그죠? 좀 해볼 만한 게 제가 한 2개 정도 꼽히더라고요. 윙건담 얘는 제가 좀 그러니까 근래에 나왔던 간담류, 옛날에 그 고전프라 그 80년대 뭐 저기 마크 2나 뭐 변신 제트 건담이나 그죠? 더블 제트나 뭐 이런 애들, 혹은 뭐 6 간담이나 이런 애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애들이죠, 그죠? 하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캐릭터 스타일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윙건담이죠.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바로 뭐 MG나 이렇게 그죠? 아니면 뭐 복잡한 RG, 뭐 HG 이런 애들, RG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이 윙건담이?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입문용으로 이제 해볼 만한 게 이런 작은 사이즈. 요건 비비전사 시리즈 같습니다. 비비전사.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까 하다가 이게 스네키트죠, 그죠? 색분할도 다 돼 있고. 근데 파츠 수는 꽤 됩니다. 하다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자동차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자동차는 좀 소장용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차가 좀 요새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만드는 느낌도 즐기고, 또 로봇도 만드는 재미도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키트가 뭐 있나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사놓은 게. 그래서 얘를 오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게 의외로 이런 것도 이런 뭐지 트랜스포머 시리즈죠, 그죠? 뭐 딱 이렇게 트랜스포머나 뭐 이렇게 다이아 클론 이렇게 박아 놓은 건 아니지만은, 당시에 이제 이렇게 변신 로봇가 유행을 하니까 다양한 어떤 모형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출시가 됐잖아요, 그죠? 뭐 비슷비슷하게. 하지만 뭐 변신이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회사라든지 브랜드에 크게 뭐 연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류에 편성해서 나온 애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캐릭터 이런 것도 아니죠, 그죠? 200엔에 나온 녀석이고, 시리즈가 대시 체인저 시리즈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 2, 3, 4번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중고장터에 좀 나오면은 다 모아볼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시리즈물 모아주면 진짜 재밌잖아요, 그죠? 모으는 그 과정 자체도 재미있고, 또 모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해두면은 또 더욱 또 이렇게 요런 애들은 이제 우리 시리즈물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더하기 아니죠, 그죠? 곱하기의 느낌이죠.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총 어떤 즐거운 만족감의 합이 8이 아니라 그죠? 2 다 곱해버리면 그 훨씬 이상의 어떤 그 시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시리즈물에 우리가 좀 미혹되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였고. 반대 측면에는 여기 변신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의성어 있잖아요, 그죠? 기계 소리나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일본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균, 얘는 깅, 뭐 이렇게 찰칵, 두둥, 뭐 이렇게 덜컹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얘는 이게 뭐야? 이게 봉인데 이렇게 아무튼 그런 의성어를 곁들여 가지고 이제 만화처럼, 또 일본어도 만화 뭐 강국이니까 이렇게 변신 방법을 만화로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녀석은 구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기 전에 이제 하나 또 이제 뭐 아이디어가 드는 게, 요즘 이제 그 뭐 복고 그죠?
레트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내 모형사나 아니면은 해외 모형사도 그 예전에 어떤 그런 슈퍼 로봇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정에 있는 애니 캐릭터 로봇들을 이제 제품화해 가지고 다시 그 뭐죠? 금형 파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판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러너 수도 많고 덩치도 큰 놈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판매가도 비싸지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방법이긴 하지만은 우리 예전에 그 만들었던 그 200원, 300원 이런 뭐 300원, 400원 퍼라 혹은 뭐 500원 퍼라 그죠? 얘네들을 뭐 라이센스만 확보가 되고 그죠? 그러면은 뭐 그대로 해도 되고 리뉴얼 해도 되고 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 얘네들을 다시 좀 해주면은 훨씬 더까지인지 모르겠고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시장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한 개만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하고 포장하고 그러면은 좀 뭐 비용의 문제도 있으니까 얘네들의 시리즈가 4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개 합본으로 팩으로 싸가지고 합본으로 해가지고 팔면은 그런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겠고 또 하나하나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 애들급이 아니었으니까 합본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녀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면은 꽤 수요가 많이 있을 건데 우리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아이디어 혹은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박스 열었어요. 열었는데 좀 지저분한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제가 죄송하네요. 이게 이제 판매자, 제가 중고정터에서 샀는데 판매자 설명이 이 고무 타이어가 뭐 경화 혹은 뭐 열화로 이렇게 분해돼 버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풀백 테이프죠, 그죠? 접착제하고 풀백 테이프만 그대로 있고 고무, 뭐 어떻게 보면 고무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그러니까 굴러가는 이런 모형들은 바퀴에 고무라든지 이렇게 마찰력을 올려주는 그런 게 없으면 미끄러지고 잘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동축에만 고무 타이어나 고무 밴드가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 가루가 되어버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서면서 보니까 뭐 없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구입했습니다. 뭐 크게 뭐 또 사실 뭐 고전프라 사면서 이게 안에 뭐 러너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이탈이 됐다라든지 뭐 좀 스크래치가 있다, 비닐이 없다, 뭔가 조금 깨졌다 그죠? 혹은 뭐 사소한 부품 하나가 빠져버렸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고무줄이 경화가 됐다라든지 그죠? 그런 거 일일이 신경 다 쓰면은 못 사죠, 그죠?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살 때도 그러면은 좀 약간 하자 있는데 저 가격에 사는 게 좀 돈이 아까울 수도 있고 그죠?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만들고 나서도 괜히 소장할 때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생산해서 나온 그 신제품처럼 완벽하게 상태 온전하게 있는 애들하고는 좀 약간의 거리는 있으니까 또 연식이다 보니 뭐 수십 년 세월을 이렇게 뭐죠, 나이를 먹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고전포라는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또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써버리면은 고전포라 취미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뭐하러 그 취미로 이런 걸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좀 여유롭게 좀 푸근하게 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고 만들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너는 200원 프라인데 우리 한국도 저기 예전에 200원 프라도 러너 두 벌이었죠, 그죠? 100원 프라도 두 벌이긴 했는데 그건 작은 놈이었고 얘는 작진 않아요. 한 뼘 정도 되고 두 벌 들어가 있고 세 벌이구나, 클리어까지 하면. 그래서 한 벌, 두 벌, 세 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게 헤드인가? 잠깐만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또 디테일이 있고 플라스틱 이 뭐죠, 색상은 굉장히 화사해요. 정말 국산 프라보다도 훨씬 더 화사한 느낌. 옛날에 우리 국산 프라 이 레드는 아카데미 제 이외에는 탁하고 채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어둑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정말 화사한 레드네요. 색이 발색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트 같은 부위도 보이고 여기
얘가 이제 그 차가 이제 버기였잖아요. 버기차 스타일인데 앞바퀴는 좀 작고 뒷바퀴는 좀 커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이 살짝 있죠. 그래서 고무 밴드가 얘를 끼워져 가지고 살짝 더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무 밴드, 고무 타이어가 없더라도 뭐 디자인적인 뭐 밸런스나 프로모션은 뭐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뭐 만들어도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츠는 200M 프라치고는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보통 이런 애들은 뭐 자동차 같으면 윈도우 정도, 그리고 뭐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콕피트 그죠? 그 부분에 그 유리 그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뭐 소장용 아니니까 그냥 지금 뜯어도 되는데 제가 비닐봉지를 이렇게 두고 있네요. 뜯어서 보여드리면 또 더 잘 보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것도 또 넘버가 있구나. 이게 카테고리가 있네요. A1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잠깐만 뭐 무장이 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레이저 빔 같은 무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A2로 뒀네요. 뭐 이 알파벳 A, B, C로 간 건 아니고 A2에서는 뭐 차대 느낌이고, 이거는 뭐 팔이나 다리, 그리고 이 조그만한 200A의 핸들까지 있네요. 이건 참 너무 디테일한데 잊어버리기 쉬울 스타일 그 어떤 파츠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무래도 이런 버기라든지 고성능 어떤 스포츠카 이런 애들은 이제 미드십 엔진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엔진 커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느낌. 엔진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한번 대충 한번 때려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가 얘가 이제 클리어 파츠인데 이게 A군요. 클리어가 A고 얘가 제일 그 시작이 되는 파츠네요. 그죠? A, A1, 2, A, B, C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A 다시 1, 2로 한 거는 조금 뭐 독특합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또 좀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여기 이제 물길 무늬를 해가지고 완전히 녹아서 이렇게 삭식 그 플라스틱이 굳은 게 아니라 뭔가 플라스틱 그 재료 녹은 것들이 제대로 완전히 녹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엉겨 붙은 듯한 그런 얼룩 물길 무늬가 생기는 게 좀 있거든요. 간혹 고좀 풀어보면은 얘는 굉장히 좋네요. 상태 좋고, 이거는 이제 헤드램프류로 보이고, 요건 뭐 추측에 이제 로봇의 눈 정도, 그죠? 눈 부분은 보통 산프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몰드로만 즐겨야 되는데, 그죠? 뭐 도색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근데 요건 이제 클립 파츠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렇게 눈이라든지 얼굴 부분에 그 뭐죠, 효과를 확실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 다 봤죠, 그죠? 설명서 한번 보여드렸구나. 설명서는 이제 산프라니까 여기 이제 우리 뭐 종종 보는 거죠, 그죠? 여기 상자, 상면 상자에 이면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립 그 돌을 그려놨습니다. 초점이 좀 잘 맞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쭉 단계가 있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스낵키트 방식 같아 가지고 그냥 끼움, 풀백 기어 박스가 이제 끼움 방식 같고, 이 고무, 뭐 여기 고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고무. 이 밴드나 고무 타이어는 비슷한 어떤 그런 고무 밴드나 타이어를 제가 구할 수 있으면 그때 뭐 끼워 넣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패스하고 안 되니까 쭉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변신 과정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무난하게 조립이 완료가 되어야지 뭐죠? 변신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설명서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마땅히 둘 데가 없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두 개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탠드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딱 스탠드로 해가지고 옆에 딱 두고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화면은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은 몸통 같은데, 번호가 11번, 14번인가 11번인가 11번인데 A구나.
11번. 이거 스낵키트 아니겠죠? 그죠? 접착제겠죠? 잘 보이시나요? 11번. 그 다음에 10번. 얘입니다. 10번. 커팅감은 좀 딱딱해요. 부드러운 느낌은 좀 부족한 것 같고, 12번 캡처럼 되어 있는데, 12번 핸들 옆에 12번. 이건 좀 파츠가 손상되면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은 좀 아쉽죠, 그죠? 이거 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돌려뜯기 했으니까 뭐 관계는 없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좀 자르기 안 좋죠. 파츠가 손상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리벳 핀이 있나? 그건 안 보이는데. 핀 없잖아요, 그죠? 흠품이 있나? 바퀴 고정이 있잖아요, 이게. 리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벳. 일단 넘어가고 3번, 19번, 18번. 일단 노시멘트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바퀴 돌아가는 부분은 노시멘트인가 보다. 3번, 3번. 이거 뭐 팔 같기도 하네요. 3번. 키웠나? 그 다음에 19번. 이거 저기 스낵키트 같은 경우면은 나중에 빼가지고 있잖아요. 부분 도색도 해줄 의향도 있어요. 파츠가 몇 개 안 되니까. 19번. 그 다음에 바퀴는 19번. 뭐 공통이죠. 19번, 20번. 이거 앞바퀴, 뒷바퀴. 19번. 설명서 상으로는 금속 리벳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리벳을 여기 꽂고 이쪽으로 바퀴 꽂은 다음에 꽂아주면은 이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끔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게 봉지에서 샜을 수도 있고, 일단 망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제가 뒤져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탱크 모터라이저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뭐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또 마이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컨버전 하는 게. 그래서 보니까 이 리벳이 있긴 있어요. 그죠? 이건 타미야 1:25 센츄리온 탱크에 들어가는 그 메탈 파츠입니다. 제가 센츄리온도 만들었는데 그때 좀 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별도로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굵기라든지 크기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작은 녀석 보니까 이제 작은 이 비스가 있죠, 그죠? 얘는 태핑 스크류는 아니에요. 얘를 이제 좀 박아 넣어 가지고 그런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구멍이 좀 작아요. 구멍이 대략 한 1.2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멍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멍,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팔 부분, 바디 부분의 구멍을 좀 넓혀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키워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보기 싫게 되면 안 되잖아. 대략 구멍이 한 1.4나 5 정도는 된 것 같네요, 그죠? 쉽게, 생각보다 뭐 쉽게 돌리니까. 바퀴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꽂았어요. 꽂으면은 잡아주고, 돌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스를 박아 넣을 부분인데, 그냥 바로 한번 드라이빙 한번 돌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깊이를 봤을 때는 깊이는 맞아요. 근데 구멍을 키우면은 좀 헐렁해지면 안 좋으니까 바로 한번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계 수리 드라이버죠, 그죠? 그리고 얘는 끼워 놓고, 약간 플라스틱이 오래된 것들은 경화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긴 한데 1.4, 1.5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태핑 스크류가 아니다 보니까 매끈하게 잘 들어가려는 그건 아니에요. 이건 구멍 파야 되겠구나.
구멍을 좀 파주겠습니다. 일단 수평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지? 수평 수직 잘 맞추고 구멍을 완전히 제가 안 파려고요 지금. 그러니까 초입 들어가는 부분만 좀 파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좀 되게끔 그렇게 하면 뭐 의도는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히 이제 입구 쪽에는 잘 들어가고 얘도 이제 비스도 나름대로 그래도 수평 잘 맞춰서 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와셔를 하나 꽂아줄까요?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이건 태핑이 아니니까 구멍 더 파주겠습니다. 들어가질 않는다 돌려가지고 더 파줄게요. 관통하지는 않게 할 건데 얼만큼 해야 관통인가? 이 정도? 뭐 관통해도 상관없죠, 그죠? 비스 길이가 대충 맞으니까. 됐습니다. 빼주고 다시. 이런 폭병이었네요. 제가 지금 아주 라이트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얘를 골랐는데 역시 인생처럼 프라모델 고전프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돌려주고 얘는 이제 끝까지 잠깐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제 얘 바퀴가 잘 안 들어가네. 사실 얘는 2보다 2.1mm 정도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구멍을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키워주겠습니다. 얘가 지금 좀 끼이는 것 같네. 그 비스 그 나사산에. 됐습니다. 다시 꽂고 네. 잘 들어가거든요. 조금만 살짝 덜렁거리는 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줘줄게. 대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 리벳, 금속 리벳은 없었지만은 뭐 빗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왜 더 안 들어가지? 다치지 않게끔. 이거 지금 나사 그게 의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구멍을 더 파주고 좀 더 박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죠. 손톱 좀 쓰겠습니다. 반대측 팔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우고 바퀴를 끼우고 너무 저기 흘렁하니까 순접을 좀 발라줘야 되겠어요. 플라스틱 접착제로는 이렇게 금속 같은 게 있는 부분은 작업 못하죠. 없으면은 필수죠. 순접도. 스니키트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됐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무장은 그대로 들어가는구나. 일단 뭐 머플러 느낌 나는데 큰 쪽이 이제 이렇게 밖을 향하게 뻗어독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두 개는 완성. 그리고 이제 몸통처럼 된 이 부분은 끼워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태가 돌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돌기 나와 있는 쪽이 안쪽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길이를 볼 때 이쪽은 좀 길고 여기는 좀 짧잖아요, 그죠? 설명서 그림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밀으면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여기 이제 레일이 있는 거죠, 그죠? 보이십니까? 레일이. 그래서 레일에 끼게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스토퍼가 어디까지 스톱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다 밀어내야 되나? 형태는 모르겠네. 근데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 뭔가 딱 맞물리는 느낌 아니에요. 넣고 핀 같은 부분을 여기 구멍에다가 끼워라,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1번 완성. 여기 8번까지. 2번은 이제 바디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바디가 글씨가 너무 작다. 일단 2번 네구나. 2번. 그 다음에 7번. 7번이 아래, 6번이 위로. 시끄러지게 된다. 6번. 그 다음에 5번이 양쪽으로 나뉘게 되었네요. 5번. 예, 5번. 이게 참 잘 부러지게 생겼는데 이게 좀 걱정되네요. 변신 소형 프라의 단점이, 최고 단점이 그거죠. 관절부나 변신을 하려 그러면은 꼭 잘 부러지는 무언가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기울일 수 있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23번, 24번 클리어 파츠 같은데, 이거는 여기 있구나. 클리어 파츠. 이게 작은 놈이 23이고 큰 놈이 24번 같습니다. 23번, 24번.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2번 단계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낵키트인 줄 알았는데 스낵키트는 아니에요. 아까 앞부분에 바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그런 데는 이제 가동을 하는 부분이니까 접착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 얘는 접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2번 조립에서는 이제 핵심인데, 이 형태가 좀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죠? 설명서 보면은 여기 이제 윗부분은 내부가 안 보이고 아랫부분은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죠? 니은자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돼 있으니까 윗부분도 얼핏 보면 비슷한데 형태가 좀 애매하니까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고정하는 핀이 없다 보니 접착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부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접착하는 키트죠, 그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죠? 접착제를 넣어줬으니까. 가이드 핀 같은 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까다롭네요, 그죠? 그리고 설명서에는 이제 여기도 가동하는 부위 파츠가 이제 두 개 양쪽으로 꼽히거든요. 이게 팔인지 다리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이 부분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얘를 양쪽 다 끼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 부착을 하겠습니다. 한쪽은 반대는 대충 가접하고 다시 여기도 이물질이 있네. 근데 이렇게 정교한 애들을 저기 이 이빨로 이렇게 이로 뜯고 돌려 뜯게 해가지고 조립을 하면은 제대로 이제 저기 변신하기도 안 좋고 매끄럽게 가동이 안 됐겠죠, 그죠? 가이드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딱 맞춰가지고 잘 부착을 하십시오. 이제 만드실 분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밑판이 얇은 게 이제 아래로 가게끔 이게 위로 됩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움직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앞뒤로 설명서상 움직이는 걸 막고 가동은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몸통 아랫부분에 있는 두 개 그 홀이 있죠. 그 부분에 이제 끼워라. 근데 접착을 접착 안 하면은 이게 제대로 안 물리는구나. 이것도 접착하겠습니다. 고정풀에 접착할 때 좀 염려되는 게 뭐 기울일 수 있는데, 그죠? 다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스낵키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빼면 되잖아요. 빼서 잘못 부착을 하더라도 뭐 관계없는데, 접착하는 방식은 그게 좀 잘 안 되죠. 이렇게 이 상태가 그대로 세팅입니다. 2번에서 주요 현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놈 23번 작은 놈은 가로형으로 부착을 하고, 이렇게 눈 같네, 그죠? 좀 튀어가지고 다시 찾았어요. 야, 이것도 위아래 방향이 있나요? 딱 맞아 들어가는 감이 전혀 없는데. 또 떨어졌어.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향이, 그죠? 형태가 완전 이 대칭이 아니고 밑에가 좀 이렇게, 그죠? 약간 처진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거 안 맞추면은 이게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없다. 다 끼우면 딱 됐습니다. 이렇게 무수지 해도 되는데 지금 뭐 잘 빠질 것 같진 않으니까. 됐고, 이 녀석도 내가 이제 런에서 잘라낼 때 툭 튀어가지고 헤맸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는 세로형 자리가 있죠, 그죠? 크기 큰 놈. 세로형은 어떻게 뭐 좌우 대칭이니까 뭐 관계없는 것 같은데, 얘는 좀 헐렁하게 들어가니까 좀 빠졌어요. 다시. 오늘 카메라 각도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지금 파츠들이. 이렇게 되고, 무수지만 살짝 흘려주겠습니다. 됐고, 됐습니다. 투명 클리어 파츠는 무수지 이제 많이 소량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2번 파츠가 완료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가동식이라 그랬는데, 좀 나중에 흘러가면은 순접을 여기 조금 흘려가지고 이제 좀 미세하게 두께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평 수직 잘 봐주고. 이렇게 됐죠? 2번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1번이고, 여기 2번. 3번은 너무 멀리 이렇게 두니까 안 보여가지고 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15, 13, 16번. 그리고 화살표를 보니까 얘도 뭐 회전이라든지 이렇게 가동 기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15, 13, 16. 15, 13, 16. 15는 이것 같은데. 13번. 13. 그다음에 15. 이 녀석이죠. 아까 뭐 엔진 카울 그랬는데 카울 아닐 수도 있고. 16번은 핀으로 보이죠, 그죠? 요 녀석. 마찬가지로 좀 잘라내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15번 요 베이스에 13번을 위로 꽂되, 형태는 요겁니다. 지금 이 정도 위치가 안정감이 있는데 이렇게 들리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들리고 핀으로 고정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핀을 꽂는데, 이런 거 부분은 참 접착하기 안 좋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닿는 부분이잖아요. 미세하게 닿는 부분 아닐 수도 있고, 살짝 더 높이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접착하고 살짝 움직여주면은 그 부분이 붙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보고, 이 부분도 약간 그 단이 있죠, 그죠?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히 완전히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건 뭐 이렇게 돌려뜯기나 이빨로 뜯었을 때 이물질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나 혹은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 이제 실수 많이 했죠,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데는 쉽게 당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좀 설계는 아쉽네요. 핀이 좀 더 길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 그리고 비트는 부분은
한번 나중에 좀 회전을 해볼게요. 지금 돌려볼까? 지금 이게 같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죠? 이렇게 옆에 다 안 묻어놔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설계는 참 문제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되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뜯었어요. 이 핀 길이가 너무 짧고, 그죠? 또 이 부분이 또 접착제가 또 묻기가 쉽고, 여기 접착제가 묻는다 하더라도 튼튼하게 살짝만 걸리니까 얘가 살짝만 튼튼하게 고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츠를 찾아보니까 센츄리온 그 리벳이 있는데 얘가 굵기가 같더라고요. 예. 리벳입니다. 알루미늄 같은데 굵기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2mm. 그래서 얘로 지금 대체를 제거하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부분이 이 키트의 어떻게 보면은 최대 약점이 이거는 맹점 같습니다. 저는 설계가 좀 에러 같아요. 근데 추측에 대략 설명서 보니까 이제 풀팩 티업이 들어가는 자리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어림 잡아 추측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공간을 제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스프링 같은 것도 괜찮기도 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이 부분이 공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조금 구멍을 내려 그래도 이제 그게 뚫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에 순접으로 하는 게 좀 더 한번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꽂아 보겠습니다. 핀 길이를 좀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좀 은밀하게 측정이 안 되니까. 그래도 약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고, 깊이가 좀 부족하면은 제가 좀 뚫어주면 되니까. 커팅은 잘 되네요. 알루미늄이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순접으로 제가 고정을 할게요.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일이 많네요, 그죠? 요 뭐지? 단으로 인해 가지고 리벳 머리 헤드는 딱 들어가요. 너무 제가 잘못 잘랐습니다. 더 길어야 돼. 하나 실패. 하나 실패입니다. 좀 더 길어야 돼. 너무 타이트하게 봤구나. 리벳도 이게 많지가 않은데 실수할 때가 아닌데 좀 길게 잘랐다가 부족하면은 좀 잘라내는 것은 맞는데, 그죠? 많지 않습니다. 좀 더 길게, 이번에 좀 길게 해볼게요. 커팅했습니다. 그리고 끝을, 근데 이게 약간 벌어지기 때문에 다듬질 해주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넣어주고, 좀 밑에서 내야지. 한 30분 봤는, 3-40분 봤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거겠죠,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나왔죠, 그죠? 이렇게 놔주고, 여기도,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마찰 그 뭐죠, 면적, 은적이라고 해야 되나, 면이 매끄러운 것보다는 이제 좀 거친 게 순접이 더 잘 맞거든요. 순접을 붙여줄게요. 이쪽 끝부분이 순접을 이쪽에 해야 되나? 여기다가
근데 구석탱이라 가지고 순적 경화제 쓰기도 안 좋은데 최대 난간인데 있고 가급적 유격 없이 끝까지 잘 물려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밀어 넣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주면은 굳을 때까지 기다리죠. 스텝 3번까지 완료입니다. 이제 반 했어요. 총 스텝 6까지인데 4번은 이제 태엽 들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이게 14번인가? 14번. 근데 뭐 제가 이제 프라모델도 많이 만들고 고전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만들어도 이제 좀 뭐죠? 이게 좀 위에선 조망하면서 그죠? 여유롭게 이게 물 흐르듯이 만들고 싶은데 항상 그게 안 됩니다. 좀 만만하게 봤지만 얘도 지금 이렇게 돌발 상황이 튀어나오고 뭔가 막 또 이렇게 손봐야 될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언제쯤이면 자신감을 좀 채워가지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됐고 이제 뒷바퀴 같아요. 큰 부분이 잠깐만 17번 디테일 패널인데 17번 핸들은 활용 정정처럼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바퀴 큰 놈으로 2개 해주고 다른 파츠는 없는 것 같고 나름 또 이게 휠도 디테일 넣었어요. 그죠? 단조롭게 된 게 아니라 되게 편집을 좀 잘해서 좀 1시간짜리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태엽 장치도 좀 손상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잠깐만 이게 손상이라기보다는 그 고무가 녹아서 들러붙은 거 아닐까요? 그래 보이죠 지금 이게 그 검정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검정일 이유가 없잖아. 이게 또 들러붙어 가지고 기능적으로 이게 좀 장애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게 좀 아쉽네요. 세상에 제가 풀백 기어 이거 다듬어야 될 줄 몰랐습니다. 얘도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고무가 녹으면서 녹아 들어가면서 기어까지 완전히 같이 먹어 들어갔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또 세상 보다 고전 프라도 처음 보네요. 그죠? 살릴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은 작동이 되면 또 이렇게 그죠? 좋은데. 고무가 이렇게 다 들어갔구나. 그래서 우리 봤을 때 이제 처음 봤을 때 이걸로는 고무 밴드나 타이어가 요거밖에 안 된다고 가루가 됐는데 양에서 조금 궁금증이 껴서 좀 맞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안 됐구나. 지금 얘가 보면은 하체에서 보면은 이렇게는 돌아가는데 반대로는 지금 안 돌아가거든요. 반대로 돌아가야 이제 풀백 기어 태엽을 돌릴 것 같은데 최후의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WD 40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키워서 가능성은 낮겠지만 한번 이게 원래 금속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금속에 쓰는 건데 좋습니다. 일단 참나 이렇게 조그만한 녀석 하는데 WD 40까지 꺼내야 된단 말이야. 참 황당하네. 좀 당황스럽네 지금. 양쪽은 다 돌아가는데 이제 그죠? 다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너무 힘주면 안 되죠. 이샤. 안 돼. 안 되네, 그죠?
들어간다. 얘는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탄력도 있는데 좀 섬세하기 때문에 철필로는 안 되고 돌아가네. 돌아가면은 뭔가 테이프이 감기는 느낌은 있는데 좀 안 되죠.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봤는데 살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일말의 희망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름의 규격품이잖아요, 그죠? 이런 테이프 동력이. 그래서 뭐 하나 구하게 되면은 대체해가지고 하면은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일단 얘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엽 기능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바퀴를 끼라 그랬는데 바퀴 뭐 나중에 끼워도 되겠죠. 이렇게 홈 보이시죠, 그죠? 홈에 끼우고 뒷부분은 고정이 어떻게 되나? 끼워지지 않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는구나. 부러졌어요. 다시 한번 끼우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잘 빠지는데. 나중에 뜯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손잡 조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잡이 쪽에 좀 발라줄게. 바르고 다시 끼우고 뒷부분이 딸깍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축 좌우 길이가 딱 맞게끔 해주시고, 그죠? 해주고 얘는 이거 헐렁하게 들어가는 애는 아닌데 어디서 어디까지 넣어야 된다 이런 그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얘는 그냥 이렇게 자유 회전하는 그로 됐습니다, 그죠? 그게 될 건 아니고 이렇게 됐고, 디테일 그 플레이트 판 있는 애가 이제 이렇게 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포켓 같은 디자인 있죠. 얘가 이제 위 상단 우회를 향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문제는 없으니까 무수지로 조금만. 옛날에 무수지 있었나요? 그 80년대 90년대는 무수지 본 적이 없는데 기술 개발돼 가지고 나중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디테일 파츠 아시죠, 그죠? 금형은 상하로 벌어지니까 수직의 이 방향에 몰드는 없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칙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파츠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붙여가지고 하죠, 그죠? 슬라이드 금형, 입체적인 금형이 세 개의 금형이 합쳐지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3개, 4개. 걔네들은 이제 이렇게 측면에도 이제 몰드 디테일 나옵니다. 전차류의 이제 하체 그 차대 하체 이렇게 그런 애들은 이제 슬라이드 금형으로 옛날에 많이 했죠. 지금은 아니지만. 스텝 5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파츠 1번 그리고 8번인데요. 1번 그리고 8번. 설명서를 보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돌기 부분을 고정축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물론 단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뭐 괜찮긴 한데 살짝 접착제 조금 흘려줄게요. 이게 단단하게 접착되어 있을 부분이요. 제가 몰랐는데 디테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기 클리어 파츠 21번 22번 핸들까지
로는 한 번은 지금 A-1번 다 썼어요. 그리고 A-2번 핸들 해주고, 조립이 거의 최종 완료,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핸들. 그 다음에 클리어 파츠, 이제 윈도우가 되는 부분 22번.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되는 부분. 이것도 지금 고정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훼손되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죠. 저도 좀 여유가 없어. 이렇게 작은 프라도 여유가 없다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이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고 좀 편안하고 부담 없이 만들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뭐 바디, 몸통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근데 이 부분 굵직한 어떤 골격이 되는 작업을 끝내고 디테일은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 이렇게 꽂아뒀다가 힘주고 하다 보면 부러지기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뭐 회전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그림상으로는. 근데 얘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녀석이네요. 접착이 확실히 돼야 될 녀석입니다. 일단 접착은 안 하고 끼워만 뒀는데 이제 확실히 접착할 때가 온 거죠, 그죠? 여기가 왜 협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설명서 그림으로는 위쪽이 긴 걸로 알았는데 추가 설명이 있네요. 아래쪽이 길고 위쪽이 짧은 걸로, 이 사각형 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태로 되고, 이 상태에서 얘를 위에서 얹히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고정이 되는 녀석이다. 고정은 이렇게는 아니죠, 그죠? 이게 홀 깊이가 깊으니까 완전히 더 들어가는데 여기 힘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그죠? 가이드 핀 정도만 있어도 이게 딱 꽂아주면 좋을 건데 그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략 느낌이 접착제에 바를 곳이 기울까요? 단단하게 이쪽 부분하고, 그죠? 밑면 부분이 단단하게 접착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센터의 어떤 축 부분은 파츠가 굵기 때문에 접착제가 조금 묻어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염려될 건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꽂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게끔, 그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굳을 동안에 기다리고 막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디테일 파츠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스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끼워주면 되는 것 같은데. 접착해야 되는구나. 무수지 접착제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형태만, 위치만 잡고 쭉 타고 들어가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카메라에 담을 수 있나? 한 번 더 제가 흘러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스며들었죠, 그죠? 그리고 조금 보강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이 부분도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다 깔끔하게 부착됐죠. 이렇게 됐고, 헤드라이트 부분은 뭐 이 부분은 굳이 뭐 접착제 안 발라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디테일이 있는 거 보니까 뭐지? 투명 유리 부분 있잖아요. 렌즈 투명 클리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굳지도 않았을 건데 이거 지금 이렇게. 근데 뭐 만에 하나 또 뭐 빠지고 분실하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살짝의 고정의 의미로 제가 이제 무수지 조금만 발라줄게요. 됐고, 굉장히 귀엽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지금이 1.5배 줌인데 잘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실수했다. 핸들이 있는데 핸들을 지금 당시 유행하던 3 스포크 휠인데 요런 거는 그 스포츠카에 많이 했던 거고, 모모라는 브랜드 아시죠? 모모 브랜드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뭐죠? 사제로 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그 윈도우 빼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또 좌핸들이네. 아니 우핸들이네. 홀이 여기 클리어 파츠에 홀 보이시나? 보이죠? 이게 미리 먼저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일단 꽂았습니다. 구멍이 꽉 끼는 게 아니어 가지고 꽂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여기 딱 무수지 흘려주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것 같고, 3 스포크 휠이 살짝 휘었는데 요건 조금 수평 맞출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맞췄죠? 됐고, 스텝 5까지 완료. 이제 마지막에 이제 6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기존에 했던 부분을 다 이제 조합하는 건데, 어셈블리 하는 건데, 순서대로 한번 딱 해볼게요. 이게 접착인 부분인가? 이 부분도 제가 리벳으로 바꿨는데 순접했죠. 꽉 끼네요. 굉장히 꽉 끼는데. 됐습니다. 제발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고, 얘를, 근데 얘는 그러면은 여기에 끼울 데가 있나요? 구멍만 있잖아. 이거 핀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다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핀 2개 보이시죠? 대가 이제 위치가 이제 이렇게 정해주면 이제 좀 편하죠. 이거 만들기가. 얘는 끼워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늘어나. 조심, 이 부분 조심.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팔은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딸깍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탄력이 있는 그 돌기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끼우는데 홀까지 해가지고, 접착제 필요 없으면 그냥 제가 꽂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잡아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 틈에 지금 끼워야 되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 이 부분은 접착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물리지가 않는데. 2포인트 맞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2군데 확실히 접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볼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몸통 부분은 이제 접착 조립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되고, 팔은 접착은 아니고 끼우는 부분이죠. 제가 좌측 우측을 좀 생각 안 해두었는데 대략 스타일로 보니까 이렇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돌기 부분이 있고 끼울게요. 근데 지금 이거 좀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됐어. 꼈어. 들어가. 그 니은자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좌우, 특히 이제 안쪽 움직임까지 감안해서 니은자로 된 거구나. 이렇게. 그죠?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 그죠? 이 헤드라이트 상당히 거슬리는데. 됐어. 됐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짠.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대시 체인저 시리즈에 있는데 얘 이름은 파이팅 버기 레드, 빨간색이니까 차 이름은 파이팅 버기 레드입니다. 후아이팅구 바기 레또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힌트죠. 이렇게 정말 뭐 80년대 그게 뭐죠? 이렇게 버기카 이렇게 그 느낌 많이 나는 어떤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박스 아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야, 뭐 비슷하네. 멋집니다, 그죠? 이렇게 디자인 살리고 뒤에 이제 고무 타이어 혹은 고무 링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동차 형태는 다 됐으니까 로봇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로봇 형태는 요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팔을 빼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꺾어주네요. 앞으로 이렇게 팔을 앞으로 전방을 향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략 이 무기 방향이 앞을 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을 이렇게 하게 하고, 잠깐만, 이건 내리는 거구나. 들면은 내리는 게 아닌가? 내리는 게 맞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주고, 헤더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반대구나. 얘는 이제 로봇이 차로 되는 거니까 차가 다시 로봇이 되는, 그러면 역순으로 봐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이제 딱 내려주면은 다리다. 이렇게 요게 이제 로봇 형태 모습입니다. 단순하죠, 이렇게. 그죠? 예쁘게 도색되어 있는데 실버 정도는 도색해줘도 꽤 예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로봇 형태입니다. 다리가 좌우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 이제 이렇게 그 각각 분리는 되어 있는데 태엽 장치를 안에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얘가 회전되게 한 거는 자동차일 때는 요게 맞는데, 그죠? 이제 로봇 형태로 바뀔 때는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 형태를 요렇게 해주면 딱 로봇 형태, 안정감 있게 딱 쓸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화이팅 버기 레드였습니다. 제가 한번 3-40분 만에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완전히 오산이었다. 뭐 힘들었지만은 몇 가지 수선도 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문제도 해결해 가지고 이렇게 완성하게 됐네요, 그죠? 작지만은 사이즈 한번 딱 자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끝낼까요? 길이가 9cm 정도 됩니다. 9cm. 귀엽고 앙증맞은 트랜스포머 자동차 로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